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자라고 부르냐면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로 표시된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읽을 수가 있어.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 있거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긴 표 봤냐? 네. 요 속에 원소가 H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원소 기호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속에는 O2라는 기호 있어, 없어? 그런 기운 없지 않아요. 이런 기호는 없어. 자, O2는 물질에 대한 표현이고, 이렇게 OFN이 이렇게 표현된 걸 원자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현된 것들은 모두 원자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수를 셀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수를 센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야. 원자 100개 또는 원자 1 곱하기 10의 6승계 이런 식으로 개수를 셀 때 쓰는 것이 원자의 개념이야. 알겠지? 네. 수를 셀 때는 원자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제 원소는 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이 바로 원자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소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 주기율표에 원소 기호로 표시된 모든 것은 우리가 원소로 읽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게 있어. 자,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원소로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지. O라고 쓰면은 자, 원소 기호로 표현됐으니까 원자로도 읽을 수 있고 산소 원자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산소 원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O2, O3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거야. 얘네는 산소라는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소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원소는 있지. 종류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 종류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지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물은 H2O가 물이거든.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과 물 H2O는 자,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수소 산소 여기도 수소 산소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지. 네. 근데 위에서 말하는 수소 산소는 아래에서 말하는 수소 산소하고 달라 의미가. 자, 밑에서는 2개, 1개 개수를 셌지. 그러면은 밑에서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 근데 위에서는 수소,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 이럴 때 여기에서는 원소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개수를 셀 때와 종류나 가지수, 성분을 셀 때는 다른 거야. 이게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입자 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불러? 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H2. 최소 입자 뭐라고 불러요? H2. 아니, 물 분자. 수소 아닌데.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를 분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입자는 물분자. 그 다음에 설탕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뭐라고 불러? 설탕 분자.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아, 이해됐지? 네. 자, 그런데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있지. 대부분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둘 이상의 둘 이상 숫자를 셌니? 그러면 원소라고 표현을 해야 돼? 원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원자라고 해야지. 그렇지, 원자라고 표현해야 돼.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 분자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둘 이상의 원자인데 얘네는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면은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알겠지?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일원자 분자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은 틀린 거지. 모든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한 개의 원자가 분자가 되는 게 있어. 여기서는 요거만 외워볼까? 헬륨, 네온, 아르곤 해가지고 18쪽에 있는 원소들이 얘네는 하나의 원자가 분자가 되는 거야. 일원자 분자라고 불러.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자는 나누어질까? 일원자 분자는 나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분자는 원자로 나눌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야. 산소는 O가 두 개가 돼 있지. 네. 그러면 O와 O로 나눌 수 있겠지. 네. 이렇게 분자는 일반적으로는 나눌 수 있어. 원자로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질 때 물질의 성질을 잃어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제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 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가 화합물이냐면 두 종류, 여기서는 종류라고 표현을 했지. 네. 그러면 원자라고 표현해야 돼? 원소라고 표현해야 돼? 종류를 따질 때는 원소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모두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 밑에 쭉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 네. 비어있는 곳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화학식을 썼다고 보자. 자, 어떤 식이냐면 CH4 O2가 CO2하고 EH2O. 그 다음에 자 N2와 H2가 반응해서 ENH3. Fe2O3가 3CO하고 반응을 해서 Fe 플러스 3CO2. 자, 요 세 가지 반응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요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이 중에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보여?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게 뭐야?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자, 민서가 요걸 잘 봐야 돼. 주기율표의 원소기호로 표현된 게 원자. 주기율표의 원소기호로 표현된 거는 원소로도 읽을 수 있고 한 종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도 원소라 그랬으니까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거 찾아봐. 그 N2 아니야. 자, 주기율표에 N2라는 기호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러면 원자로 못 읽어. 어떤 게 있을까? 또 다시 찾아봐. 그 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선생님. 그 F2가 이거 그렇지. 어떻게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상관이 없어. 원자 두 개란 뜻과 같은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생각하지 말고 따질 수 있어야 돼. 그치? 원소기호 F2가 들어가 있지? 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는 원자로 읽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또. 자, 원소는 F2는 원소로 읽을 수 있어야지. 원자하고 원소가 겹치잖아. 그치? 근데 또 있어. 뭐가 원소지? 자, 저 중에 봐봐. 잘 봐봐.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N 처음부터 O2. O2 그 다음이 N2. 그 다음이 3 4 H2. 그 다음 Fe. 요게 바로 원소로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분자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있지. 두 개 이상이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 자, 뭐가 있어? CH4, O2, CO2, H2O, N2, H2, NH3, CO 요게 모두 분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뒤에 CO2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화합물은 있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거니까 CH4 그 다음 CO2 H2O NH3 Fe2O3 CO 요게 바로 화합물이 되는 거야. 자, 요거 빈자리에 요거는 하나 써놓자. 민서가 요 밑에다 써놔. 9페이지 네. 밑에 요거. 그리고 민서가 네. 한국에서 쓰는 고등학교 2학년들 쓰는 화학원이라고 하는 거 책 하나 파일로 하나 보내줄까? 네. 그래.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서 보내줄게. 예. 요거 쭉 필기해 놓으세요. 네. 정영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다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한 장 또 넘겨볼까? 네, 자, 한 장 넘겨보면 화학식의 종류 이렇게 나오지? 네, 화학식의 종류에는 몇 가지 있냐면 실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최소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이야. 자, 그래서 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성된 물질은 모두 실험식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CH3COH를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실험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저기에는 C가 2개, H가 4개, O가 2개 있잖아. 네, 그거의 최소 정수비는 2대 4대 2는 1대 2대 1이거든. 요거를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포도당의 분자식이 요게 포도당이에요. 자, 요거를 실험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얘도 1대 2대 1이지? 네, 요런 거를 실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는 NaCl, CaCl2, Fe2O3 얘네들은 1대1로 결합하고 1대2로 결합하고 2대3으로 결합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요게 실험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 수와 원소 종류를 나타내는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CH4, CO2, C2H4O2, 그 다음에 C 6개, H 12개, O 6개.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 이렇게 모든 걸 다 나타내면 분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분자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까 앞에서 배운 대로 이 분자식은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분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기를 나타낸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자, 작용기를 나타내는 화학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끝에 OH만 따로 표현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알코올을 의미해요. 그래서 CH3OH 이렇게 따로 표현했지. 그러면 이거는 메탄올 C2H5OH 하면은 에탄올. 그 다음에 끝에 COH가 표현된 거를 카복실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CH3COOH 이렇게 표현한 거를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시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조식이 있어.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나타낸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자, 요 구조식은 선생님이랑 3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건데,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CH3COOH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실험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CH2O라고 표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식이라고 하면 C는 2개, H는 4개, O는 2개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성식이 CH3COOH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조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원자에 누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지. 그치? 네. 누구와 결합된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게 구조식이야. 자, 이것도 중간중간 채워 넣자. 네. 이것도 채워 넣어. 잠시만요. 저걸 산더미. H2 분자기 C2H4O3 CH3COOH 구조식 H CHHCN 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니? 화학식량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근데 이제 자, 우리가 화학식에서는 이제 뭐를 배우는 거냐면 양을 따지기 위해서 이 화학 반응에서 얼마를 반응시키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화학식량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되거든. 자, 한번 배워볼까요?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에는 처음에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자, 원자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해.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원자는 자 민석이는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냥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리고 원자 핵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게 원소 번호예요. 자, 원소 번호를 결정하는 숫자가 바로 양성자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중성이려면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놈들이 서로 같아야 돼.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하고 같을 때 우리는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수. 자, 우리가 질량수라는 걸 원자량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런데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하면은 질량수라고 부르거든. 자, 요게 바로 우리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 나타내는데, 자, 이거 봐봐. 자, 탄소가 질량수 10위짜리인 탄소, 질량수 12인 C12.0을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비라고 불러요. 자, 여기 봐. 상대적 질량의 비율을 원자량으로 따지기로 했어. 자, 그래서 있지 원자량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단위가 없다. 자, 단위 없는 것에 단위를 붙이면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지금부터 기준을 잘 봐봐. 탄소를 12로 정한 거야. 원자량은 12다. 이렇게 정해놓고 다른 원자의 원자량을 정했는데, 자, 원소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자. 탄소 원자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CH4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자, 이 반응에 잘 봐봐. 탄소 원자는 몇 개야? 원자는 한 개지? 네, 한 개예요. 수소 원자는 몇 개야? 원자는 네, 두 개. H2라고 하는 거는 H와 H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작은 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요 앞에 2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두 개예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수소 원자는 총 몇 개야? 네 개요. 네 개지. 그렇지. 근데 얘를 봐봐. 12g하고 반응을 시킬 거야. 그랬더니 CH4가 16g이 나왔어. 그러면은 수소 4개는 몇 g에 해당할까? 4g이어야지 질량이 보존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를 구하는 거냐면 민서가 여기서 잘 봐야 돼. C분의 H를 구할 거야. 자, 이 식에 의하면 C는 하나의 질량에 해당하지. 네. 그러면 하나의 질량은 12g에 해당하지요. 네. 수소 하나의 질량에 해당하는 건 뭐야? 1g이지. 네. 그러면 그램 없어지니까 12분의 1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값, 즉 무슨 얘기냐면 H 하나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에 해당해요 라는 뜻이야. 네. 그거를 H의 원자량
1로 하자. 이게 약속이야. 그러면 민서가 여기서 원자량을 정한 기준을 하나 알아야 돼.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율에다 몇 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지? 12분의 1을 1로 하자 그랬잖아. 네. 그러면 몇 배를 곱해야 돼? 12배는. 그렇지. 12배를 곱해야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원자의 질량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C하고 O2를 반응시켰더니 CO2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얘 12g하고 무조건 반응시켰더니 얘가 44g이 나왔대. 그러면 O는 2개에 해당하는 값은 32g이겠지?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C분의 5를 구할 거예요. 자, C는 12g이잖아. O는 하나가 16g에 해당하지? 그러면은 그램은 없어지니까 12분의 16. 약분하지 말고 12분의 16을 우리는 뭘로 사용하기로 했냐면, 잘 봐. 요거는 5의 원자량 16으로 하자. 이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석이는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원자량이라는 것은 탄소와 질량의 비율의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얘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얘를 풀어보자. 자, 잘 봐. C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X 원자 한 개의 질량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X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풀 수 있어야 돼. 자, 당 C는 원자량이 10이다라고 해놓고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야. 자, 탄소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를 12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얼마로 해야 할까? 이런 뜻이야. 그러면 X를 구하는 거 봐봐. X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에 12배를 곱한 값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원자량은 24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예로 한번 배워보자. 자, 어떤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이, 실제 질량이 A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B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C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라고 해봐.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볼까? B를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하고 B 원자량이 5일 때 A와 C 원자량은 그러면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 민서가? 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자, A 원자량은 자, 기준이 되는 게 B지.
그러면 B분의 A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5라고 했으니까 5를 곱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12를 곱하는 거는 이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12배를 곱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잖아.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분의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곱하기 5는 1이라고 나와야지. 그래서 A의 원자량은 1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자, C 원자량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 B분의 C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분의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 곱하기 5 하면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볼 거야. 자, 거기에 자 얘에다가 요 답 다 써봐야지. 거기 11쪽 밑에 보면은 얘 두 개가 있어. 거기에다 요거 답을 써놓으세요. 네. 답만 적으면 기억 못하니까 다 적어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자, 평균 원자량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 동위 원소 존재 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동위 원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동위 원소를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원소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 자,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불러.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봐봐.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거는 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같다 그랬지? 네. 근데 양성자 수가 바로 원소 번호야. 그런데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더한 거라 그랬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민서가 봐봐. 자, C6에 C2라고 할 때 이게 번호야. 자, 요것이 질량수예요. 자, 요거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볼까, 민석이가? 얘는 번호가 몇 번이야? 번호 몇 번? 아, 여기 써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잖아. 6번이요. 그래, 6번이지.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야? 그 6개? 그렇지. 원소 번호가 바로 양성자수야. 그러면 전자도 몇 개야? 전자도 6개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면 중성자수는 몇 개야? 그것도 6개 아닌가요? 그렇지. 그것도 6개야. 근데 6에 14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얘는 몇 번이야? 걔는 6개요. 6번이지 6번. 네, 6번이요.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도 6개요. 양성자 6개. 전자도. 6개요. 그러면 중성자는? 중성자는 8개요. 그렇지. 근데 얘하고 얘 봐봐. 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달라졌지? 이거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생겨. 이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평균 원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은 뭐냐 알려줄 테니까.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총 존재비, 그 다음에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의 총합, 요거를 총 존재비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공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는 75%, CL 37은 25%가 존재해요. 자, 존재 시 CL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잔 말이야. 자, 민서가 거기에 페이지로 보면 12페이지냐 11페이지냐 거기에 이런 문제 있어? 네,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문제가 또 있지. 완전히 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다가는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놔. 거기 밑에 문제가 또 있단 말이야. 원자량분의 존재비 해놓고, 자, 요거는 35, 존재비가 3, 37, 존재비 1. 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자. 두 번째 문제.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봐봐.
평균 원자량은 자연계 총 존재비는 얼마니? 첫 번째 문제. 75%하고 25% 더해봐. 총 얼마야? 100%요. 그렇지. 100이야 100. 그 다음에 35짜리는 75% 존재하지. 그 다음에 37짜리는 25% 존재하지. 요걸 그대로 해주면 돼. 그러면 3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로 풀어보자. 두 번째 그래프 있는 걸로 봐봐. 총 존재비는 몇이야? 총 존재비요. 존재비 3대 1이지. 네, 그러면 총 존재비는 4잖아, 4. 그렇죠. 그리고 자, 35짜리의 존재비는 3. 37의 존재비는 1. 자, 그러면 얘도 35.5예요. 똑같아. 자, 저 위식을 분모 분자를 25로 나눈 거잖아. 네, 그렇지? 이해됐어? 네, 요런 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만약에 거꾸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민석이는 풀 수 있을까? 잘 봐. CL의 염소예요. 평균 원자량은 35.5이고 자, 동위 원소는 CL35와 CL37이 존재한대. 이때 CL35 대 CL37의 B는 자, 요 문제를 풀 때 잘 봐. 요거를 X라고 하면 요거는 얼마로 놓으면 되냐면 둘 합치면은 100이 나와야 되니까 100-X로 놓고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35.5는 전체는 100분의 35짜리는 X. 그 다음에 37짜리는 100-X. 요걸 계산하면은 자, 35.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X를 계산하잖아? 그러면 75가 나와.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CL35 대 CL37은 75 대 25는 3 대 1. 똑같은 문제가 있잖아. 자, 요것도 풀이 과정 써놓으세요. 네. 어디다 적어두죠? 자, 거기에 보면은 자, 문제 있잖아. 12쪽이냐 11페이지냐. 12쪽이요. 12쪽에 나와있지. 자연계 CL35 그게 요거 문제고 그 밑에 또 하나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아, 네. 민서가 네, 중학교 때 배우는 거하고 갑자기 이상해지지. 네, 이게 고등학교 이 화학은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막 이런 개념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네.
다 썼니? 아니요, 잠시만요. 어?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자량이라는 게 나오죠. 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단위가 없어. 자, 단위가 없는데, 자, 우리 원자량을 몇 개 외우면 되게 쉬워요. H는 원자량이 1, 헬륨은 4, 탄소는 12, 그 다음에 산소는 16, 황은 32, 염소는 35.5, 이 정도 알아두잖아. 그러면 봐봐. H2의 분자량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자리 두 개니까. 그 다음에 CH4는 16, NH3는 17, H2O는 18, HCl은 36.5, 그 다음에 포도당 요건 180, 요게 다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을 배운 거예요. 이거는 가장 넓은 개념이야. 가장 넓은 개념이니까 원자량, 분자량 모두 포함을 해서 화학식량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네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도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역시 화학식량도 단위가 없어. 자, 그럴 때 봐봐. NaCl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라고 할 때 얘는 23이고 얘가 35.5거든. 자, 이거 두 개 더해봐. 그러면 얼마야? 58.5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화학식량이라고.